사이버머니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야. 사이버머니의 종류는 선불형 카드, 휴대폰 결제 등 아주 다양해. 사이버상에서는 현금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서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존재이지. 그렇지만 이런 편리함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들이 증가하였고 현금과 거래되어 또 다른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워졌어. 청소년들의 경제적 개념 형성이 부족해 이용하는 액수가 점점 불어나 부모님 휴대폰, 신용카드 등에 손을 대는 일도 발생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어. 사이버머니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사이버머니도 진짜 돈과 같아.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모든 경제적 거래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자. 네트워크상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만 이득이 될 법한 혹하는 거래를 제안한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자. 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구글의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1등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들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산업계와 그다음 우리 학교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배우는 인간 지능을 모방하여서 이제 사람의 신체적 한계나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적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인공지능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숫자와 같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선생님의 동작 포즈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제 말과 같은 자연어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통신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바로 이미지, 소리, 포즈, 오감, 자연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한 이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구글의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 도구들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도구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구글의 인공지능 교육 체험 도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미지와 관련된 퀵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 건데요. 이 퀵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판단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퀵 드로우에 들어가면 머신러닝 기술이, 기계학습 기술이 학습을 통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들어오면 총 6개의 그림을 이제 그리는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초 이내에 그리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기계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판단을 해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틀린 답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기계가 학습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지 퀵드로우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이 어떻게 음성 파일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두들바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기념일마다 이제 화면이 바뀌죠.
구글 홈페이지든 아니면 어떤 웹포털 사이트에 가면 3.1절에는 태극기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천절에는 마찬가지로 단군왕검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념일에는 로고를 바꾸게 되는데 그 로고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흔히 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기념한 두들이 바로 두들 바흐인데요. 자, 바흐의 음악은 규칙성과 패턴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작곡을 하면 멜로디를 넣게 되면 바흐의 음악을 참고하여서 인공지능이 화음을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표들, 멜로디를 넣은 다음에 화음 넣기를 클릭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 화음을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유용하게 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 중에서 소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면 화음을 넣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음악을 재생해 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흐의 306편의 작품을 분석해서 이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데이터를 적용해서 음악으로 제공해 주는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저는 위쪽에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바흐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흐가 자동으로 넣어준 이제 화음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컴퓨터는 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이제 소리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구글의 두들 바흐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체험 프로그램은 바로 리빙 아카이브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의 아트앤컬처라는 곳에 가면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를 이제 이미지와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이제 동작만을 이제 가지고 할 수 있는 리빙 아카이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구글의 아트앤컬처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동작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리빙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웹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Create Your One Dance라고 되어 있죠. 나만의 댄스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웹캠을 켠 후에 내 포즈를 하면 그 포즈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무용을 이제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포즈를 하게 되면 이제 연계성 있는 이제 영상들, 동작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빙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동작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가장 유사한 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주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퀵드로우를 통해서 이미지, 그 다음에 두들바흐를 통해서 음성, 그 다음에 리빙 아카이브를 통해서 동작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구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실습해 볼 수는 없나요? 라는 것이 있겠죠. 자, 바로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티처블 머신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음성, 포즈를 각각 웹캠이나 아니면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서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든지 이제 가위바위보를 분류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겠죠. 그 가수들의 노래를 넣어서 이 곡은 어떤 가수의 노래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른 자세를 해야지 부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티처블 머신에서는 정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였다면 구글의 콜앱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원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콜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트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콜앱은 말 그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 노트를 하나의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트 안에는 코드 셀과 텍스트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이제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셀이고, 텍스트 셀은 여러분이 이제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콜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 하드웨어 환경을 가졌던 간에 누구나 동등하게 공평하게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구글에서는 이제 램 12GB, 그 다음에 디스크 108GB에 해당하는 이제 이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라이브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글을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도구를 활용한 이제 인공지능 체험 및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티즌 행동 강령은 2000년 6월에 정보통신부가 네티즌, 통신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네티즌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정한 것으로 정보화 역기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면 누구나 지키고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을 뜻해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이디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네티즌 윤리 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위 행동 강령을 잘 지켜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보자.